일론 머스크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머스크가 어제 그 트위터의 공동 투자자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부 다 인수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것인데, 왜 이번 주 금요일이냐 하면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내놓은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준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인수를 안 하면 그러면은 이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살 거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알려져 온 소식은 연합 인포맥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한국의 미래에셋 금융이 트위터 인수에 참여한다. 한국 돈으로 3천억 원을 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달러로 바꾸니까 지금 환율이 워낙 안 좋아서 2억 800만 달러. 2억 800만 달러가 208밀리언이죠. 2억 800만 달러를 집어넣는다. 근데 전체 인수 규모가 440억 달러인데 그중에 2억 800만 달러는 한국의 미래에셋 금융에서 투자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 오늘 오후에 올라온 동영상 캡처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일론 머스크가 이 세면대, 세면대를 왜 들고 왔는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면대를 들고 이 건물이 바로 이 트위터 본사 건물입니다. 트위터 본사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오늘 트위터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트위터 인수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내비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오늘 뉴스의 핵심은 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원들의 움직임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한 7,5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을 2,000명 수준으로 내려놓겠다라고 머스크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직원의 75%를 해고해버리겠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그 당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직원들이 너무 좌경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너무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판단들이, 실수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전부 다 정리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가 실제 필요한 인력들보다 너무나 많은 인력을 지금 고용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처음부터 일부 직원들이 반발을 했었는데, 이제 트위터가 진짜 인수합병 되게 생겼으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당장 느낌들이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마다 내가 잘리겠구나라고 느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연판장 돌리듯이 공개 서한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서명하라고 지금 서명지를 다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명지 내용에 보니까 지금 실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좌파들의 민낯이고 위선이구나 하는 모습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서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위터의 근로자 75%를 해고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공공대화에 봉사하는 트위터의 능력을 해칠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위협은 무모하고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와 고객의 신뢰를 훼손하며 명백한 근로자 위협 행동이다. 이 근로자 위협 행동,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트위터는 전 세계 사회와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 트위터는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독립 저널리즘을 고양시키고 전 세계의 사회운동에 힘을 실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지역에서 억압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발산을 하고 주장을 내뱉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여론을 형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트위터에서 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트위터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은 작업자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트위터 운영 현실과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우리의 생계,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비자 소지자들이 그들이 일하는 나라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 시민권자만 직원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위협의 환경에서 우리의 일을 할 수 없다.
우리의 작업 없이는 트위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연판장 돌리고 있는 그 편지에 나와 있는 공개 서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의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이게 이제 망가지는 첫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위직에 올라갔을 때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니까 이 정도 하지라는 그 생각. 이것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트위터 직원들, 누가 이 문장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트위터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정신 차려라. 냉수 한 잔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람들이 잘 활용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잘해서 트위터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직원들이 잘해가지고 지금 뭐 잘됐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건 저희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고요. 너 없어도 트위터는 잘 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하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이거를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합니다. 사실. 트위터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겁먹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트위터에 의존하는 커뮤니티, 조직 및 기업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공개 대화에 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트위터 경영진과 일론 머스크에게 이러한 부주의한 해고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근로자로서 플랫폼의 무결성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나열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도부에 대해서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그리고요, 존중. 첫 번째가 존중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인원수를 보존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플랫폼과 플랫폼을 유지하는 근로자들을 존중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 해고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중한다라는 것을 해고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지금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는 것과 기업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을 쓰고 있으니까 효율성 있는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업의 직원들을 줄이는 것과 이거를 헷갈려 하고 있는 것이죠. 직원들을 존중하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고 필요한 직원들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그것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도부가 노동자들의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또는 정치적 신념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니들은 트위터 직원들은 사용자들을 차별하지 말았어야죠. 사용자가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옳은 발언들을 했을 때 차별하지 말았어야죠. 그 사람들 삭제하고 지워버리고 계정 닫아버리고 하지 말았어야죠. 왜 지들은 해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자유를 보장하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비자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해고될 경우 그들이 일하는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안전을 요구한다. 뭘 책임지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지라는 겁니까? 회사한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것 같다. 회사가 직원들과의 노사 간의 계약 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 조건 안에서 서로에게 충실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가 망가지는 겁니다. 노조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혹은 노동자들이 잘못 회사 측으로부터 당하는 피해를 만회해주기 위해서 혹은 피해 당하지 않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리 지키기.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트위터 노조들은 이런 말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먹히고 나면은 그래 내 일자리는 내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물려주기 황제 노조 만들겠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세 번째는 보호를 요청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이익을 보존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합병 계약에 열거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원격 근무 지금 일론 머스크는 반대하죠. 예, 사무실 나와서 일해라. 집에서 일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근데 트위터는 지금까지 원격 근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원격 근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경영진들, C로 시작하는 경영진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경영자, 거의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원격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부분은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겠으면 입니다만은 이미 팬데믹 끝나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켜 세우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팬데믹이 끝났으면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우리는 지도부가 소유권 변경을 전후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퇴직 정책을 수립하고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헐, 퇴직 정책이 없었습니까? 트위터에? 이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이미 있는데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지 뭘 또 수립을 합니까? 수립을 하기는. 네 번째 요구사항은 품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무 조건에 투명하고 신속하고 사려 깊은 의사소통을 요구한다. 우리는 존엄하게 대우받고 억만장자들이 하는 게임에서 단순한 볼모로 취급되지 않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품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뭐냐면 내 밥그릇 건들지 마라. 사장만 바뀌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는 건들지 마라.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하던 걸 하겠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신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신분, 퇴직 연금 다 보장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서명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연판장이라기보다는 협박장에 가까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써놓은, 노조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일부러 편지 내용을 전체를 다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내로남불. 내가 주장할 때는 나는 할 말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은 정치적으로 틀리다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삭제해버리고 계정 닫아버리는 이런 회개한 짓을 하는 회사가 직원들이 자기네들은 오히려 철통밥그 지켜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거는 정말 곤란하다. 옛날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경쟁에서 결국은 공산당은 망하고 민주주의는 승리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기준이 경제였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경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경제가 망가졌고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공산당 나쁘다, 민주주의 좋다라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서구 유럽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인데 유럽식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고, 그러니까 복지가 더 강조된 민주주의 시스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들,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공산당이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먹고 살자, 그러면서 일단은 자본주의 시스템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체제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념에 의해서 공산당이 나쁘다 혹은 민주주의가 좋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과거에는 경제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진 겁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점점 경제 성장 잘하고 있고 베트남 같은 나라도 지금 경제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념과 경제와 직관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헷갈리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여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판단 기준이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는 다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서구의 이런 사회주의 시스템을 접목시킨 민주주의 국가들이나 혹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접목시킨 공산 국가들이나 이제는 경제적으로 보아서는 이제 전 세계가 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공산당과
민주주의 국가를 구분해서 삼을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자유입니다, 자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간됨입니다, 인간됨. 그 자유라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인간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인간답지 않은 게 돼버리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좀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자기 재산을 인정해주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중국이 괜찮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여기 트위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써놓은 이 글을 보면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드러난다. 일론 머스크가 금요일까지 이제 인수인계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정식적으로 회사를 테이크오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트위터가 어떤 구조 조정을 하고 어떤 변화를 보일지 한번 저희가 지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자. 그리고 이제는 진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다. 진짜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하여간 트위터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연방 법무부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업계에서 볼 때에는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게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길들이기 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